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는 어떻게 서로를 찾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동성애자 앱을 따라서 서로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데 보시는 저 붉은색 앱이 잭들이라는 앱이고 6개 정도가 동성애자 앱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앱 중에 3위 된 앱입니다. 저 앱에 제가 인터넷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즉 위치 추적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반경 5km에 3등 되는 동성애자 앱인 저 구동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400명의 가족한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추적이 다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 버스모를 다 공개할 뿐 아니라 맨 양쪽에 붉은 물건이 보이죠? 뭘까요? 남성의 성기죠. 본인의 성기까지 100% 노출 촬영을 찍어서 올리고 있고 이렇게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런데 이 사진은 교육자료를 써야 되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제가 한 거죠. 원본 사진은 완전히 다 신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동성애자의 색깔이 있을 클릭을 하면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지도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16남은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이에요. 그럼 중학생은 왜 동성애자에게 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열어서 확인해보니까 인도들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의 경우로 청소년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말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를 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물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검해지지 않은 쫄깃함이 이렇게 중학생이 본인의 학부 상태까지 공부를 하면서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를 나서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팔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3만 때문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전적인 곳이 남색의 S라고 된 앱이 딕소라는 앱이고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우리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앱이나 조금 전에 분홍 앱이 깔려있으면 동성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이제 익혀주시기 부탁을 드리냐면 저희 병원에 여자 A전자나 진료 고대선을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율락에서 혹은 성매매 없어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A전자 중에 율락에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에이즈가 올랐습니다. 한 가지 예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뻐서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는데 혈액검사에서 이 산모가 에이즈 환자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깜짝 놀라서 애기 엄마한테 애기 엄마가 에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린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가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를 나 어떻게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보고 도망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든 것도 아니라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태어난 아기가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에이즈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에 애까지도 에이즈 아기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딸이나 뭐 자매들 주위에 있으면 꼭 혹시나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나랑 좀 사귀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빨리 남학생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부나 혹은 중고등부를 맡았으면 꼭 아이의 핸드폰을 꼭 보셔서 이런 게 깔려있나 보시고 만약에 이런 게 깔려있을 때는 100%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배척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동성애의 문단방에 떠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 아이가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성소수자 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표 원자실의 현장 스케치 사진입니다. 많은 성소수자 소수라고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소수일까요? 모인 사람들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어요. 절대 소수가 아니고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 될 것이냐고 할 때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MSM은 맨 후회후 섹스 밀리가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남자 한에서만 남자 동성애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수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남성간 행복성관을 할 때만 동성애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MSM 즉 남성간 행복성관을 내는 남자들의 수가 약 6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욕하면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돼 있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이 진행되게 되는데 맨 앞선배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재단의 재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사람 재물을 음반에 재단했는데
저 제사장의 패션을 보시면 새까만 옷에 부츠까지 새까만 부츠를 신으셨는데 저 새까만 제사장의 패션을 보시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면 이 자리가 절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주의 예술주의가 아니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광장 맞은편에서 한쪽으로 눈물 뿌리며 일어서게 하냐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키게 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큐어 없는 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두가 진행되게 되는데 토요일 오후에 서울 중심부 서울광장에서 서울 시민들을 비웃으면서 내려다보면서 이상한 무청을 쏴서 맞추며 즐기는 저 사람들이 과연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걸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 경우의 현장 스케치인데 이런 모습들이 숨겨진 모습들이 아니고 7월달 서울시 중심부의 대낮에 시민들을 향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일명 동성애자 한분도 있고 본인의 엉덩이 혐오 전체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보여주는 남자 동성애 시민 사진인데 저 한국 팬티는 엉덩이가 꽁꽁 빈 동성애자 팬티를 의미하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흥분 쪽에 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남자가 본인에게 접근해서 한국 팬티 사진을 찍을 때 포즈를 취해줘서 더 잘 찍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얼굴도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자기 찍힌 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국 팬티를 입은 남자 동성애자는 안 있었지만 특별히 이 남자한테 건졌던 사진을 찍은 사유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뭔가 한국에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끼 손톱만한 대변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이 한 번을 찍은 게 아니고 대변을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교육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혐오스러워서.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서울광장에서 서울 시민들이 남자의 한국과 대변을 봐야지만 이권일까요? 그리고 그 옆에 남자를 보면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아까 보니까 흉내를 줄줄 따라가다가 갑자기 입구에 여자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사이로 쓱 들어가더니만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벗은 몸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남자들을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여자들은 서울 큐어 오는 주의 참석자들이 당연히 아니었고 아무 죄 없이 그냥 그날 토요일 오후라고 서울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걸었던 산책하던 일반 서울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옷을 벗은 남자가 대낮에 자신에게 확 접근하니까 너무 놀라서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더 이상 우리에 가까이 오고도 저지해달라고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준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남자를 보호하면 이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권이라는 게 여성을 뭔가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놀랍게도 매년 당연히 올해도 7월달에 서울광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이런 남자들이 처벌된 예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주의를 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한 건.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다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동성애라는 말이 누가 침해하려고 해서 뉴스 언론에 쓰지 못하고 모두 성소수자라는 단어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성소수자라는 말을 들으면 동성애를 말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나쁜 언어 기술들보다 사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정신이라해서 20단 이상의 형태가 있는데 동성애는 그 중에 하나를 따르는 거죠. 지금 보시니 잘생긴 20대 금발견이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원에서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청첩장을 부모 친구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보러 아들의 야외 근처에 가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고 이 개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서양 결혼식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명찬하며 결혼식이 끝났는데 자세히 보시면 대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혈액이 붙어있죠. 이것을 우리가 인권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결혼식 올리브에 잘 있다는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랑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결혼에 성공했다 라고 유지한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권의 끝판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라는 착한 노래에 뜨겁다는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 그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왜 받고 그냥 인정해가지고 독일 시민의 동성애는 문제다라는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당연히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그냥 상관이 있어? 라고 간단한 생각에 합의를 봤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은 독일 시민들의 예상을 비난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1969년도에 동성 합의를 이루자마자 법의 형평성이 어디 때문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는 동물법이 실제로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생기니까 바로 뭐가 생기냐? 독일 전역에 동물 매춘업소가 합법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은 그 동물 매춘업소에서 3년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오는 게 실제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개들이 한 번 섹시가 터져서 죽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단지 아래 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인데 팔하고 목을 보시면 개가 털이 빠져있고 주리가 있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 개가 인간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한 개들을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목 뒤에 이렇게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문도 어깨까지 중요하게 이렇게 털이 다 빠지고 줄갈 때까지 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자를 써내니까 아래 부분은 당연히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좀 끔찍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동성 학고파를 못 먹으면은 이 개 시체를 여러분 집 앞에서 보낼 거예요. 과연 그런 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정치인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 메카닉 빌라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성애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격 공부를 성취 못해서 자동차 손가락을 매다가 CCTV에 찍힌 실제사의 주인공인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 일찍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보고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이번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냐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사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들은 성관계 대상이 되어서 레인이라고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와 결혼 같은 사람이 절대 의지 않고 방을 보니까 책이 수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시고 활주가 넘어만 12개 의 천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가 이상한 습관이 들었는데 저는 절대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악한 놈이 교수님에게 역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수님이 급기야 시체를 너무 사랑해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낮에 처녀씨가 오치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씨를 피면서 자기의 이름을 써봤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데나 놀러 가려고 해도 절대 이 교수 아들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아버지가 교수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오니까 교수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정보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인 공개 가능한 시체 2개 정도에 공개되게 되는데 16개 시체 중에 제일 많은 16개 시체가 불과 8살에서 11살짜리 꼬마 여자의 시체였다는 거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처음으로 뚜뚜뚜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인용사다가 추측해서 시체들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사람이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처벌이 안 되는 자유국가예요. 그리고 동성애도 사실상 자유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 낼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은 동성애가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수단협회는 우리나라의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를 내는 게 처벌이 안 된다. 라는 점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습 협회를 만들어서 이걸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를 투표한 겁니다. 이 조그만 네모난 박스로 이 남자의 자기소개인데 정말 끔찍한 말인데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제하면서 다룰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우는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지 아닌지 사랑하고 얘기해드리려고 하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금만 가만히 동화랑 번갈아 가면서 성명이 냈다는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본인의 고민들을 이렇게 택배 사이트에 남겼는데 읽어드리고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에서 피가 나요. 대충 시키고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보는 거 없더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형기를 당하다가 생식에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실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것을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전국 수단협회협회장 박수진이라고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들은 이미 자신의 실명과 활동 내용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에 보시면 단체 축하는 3월 14일 하겠다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단체 축하는 뭐냐면 이런 장소를 빌린 다음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이 단체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사랑과 짐승 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연행을 벌이는 이 단체 영통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맨 곽대표 회장이 이번엔 확실히 어린 강아지 쪽으로 났습니다. 라고 광고를 올리니까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고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종인 치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치와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무조건 어린 강아지 좋아하는데 치와는 같은 성격이 제일 작은 개 종이라 애초에 제일 작은 개인 치와를 자기 애로 선택해서 기른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범의 실제 사진인데 이분이 바로 동성애 애기 환자분 이시라는 거죠.
에이즈 바이러스의 우선이 뭐냐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질 것은 별로 무서운 거 없지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운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신부인간 요게 만드는 게 무서운 점인데 이 남자는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서 반신불수까지만 와서 왼쪽으로 다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왼쪽들에 되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엉덩이를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면 동성으로 말미암아 엉덩이가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저 키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구출되고 있습니다. 몸이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집에서 할 수가 없고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와서 남은 시간 살아야 되는데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동성애 에이즈의 평균 요양병원 입소 연령이 몇 살이냐 결과 41세, 41세. 여러분 41세부터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이 남자가 꿈꾸던 미래였을까요? 인간의 꿈 행복을 집하는 가장 간단하고 우수 방법이 바로 동성애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처음에 엉덩이 손상을 입었을 때 왜 얼른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동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여기에 굉장히 동성애에 중요한 힌트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남자가 창피하게 자신의 행복을 다른 남자한테 제공할 수 있냐는 거죠. 절대 이것은 사랑이나 이권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 어느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인데 이 전립선이 항문 벽에 붙었어요. 그런데 항문 성면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게 되는데 그때 변태적인 성패감을 느끼는데 그 성패감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한 번 맛을 들게 되면 다른 건 못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건 여자라는 싫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남자가 보면 내 항문으로 동성애 해줄 것만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중독성이 얼마나 큰지 보시는 것처럼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져 갈 때까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하더라는 거죠. 절대 이건 사랑이나 이건이 아니고 성중독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들으시는데 동성애는 남성과 평범성관계를 통한 변태적 성패감에 중독된 성중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동성애를 끊는 게 뭐냐? 두 가지만 2년 동안 끊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항문 성도를 2년 동안 끊으면 동성애를 끊을 수 있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 의남을 보는 것을 2년 동안 같이 안 하면 동성애를 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는 주변에 청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동성애 끊는 예외 상담 모임 매주 화요일마다 강남 논의원에 있으니까 회비도 없어요. 그냥 거저마게 구주주 모이니까 오셔서 2년 동안 화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상담하면 누구나 다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동성애 끊고 싶은 청년들 만나서 상담하다 보니까 몇몇 청년들이 동성애를 배운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같이 온 친구들이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이로 당연히 따로따로 왔는데 동성애를 배운 경위가 교회로 일치했다는 거죠. 더 깊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소년부 수련회를 가서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하게 되는데 방방마다 소년부대 초등학교 남학생들 10명 수련회 규정만의 잠을 주게 되고 그 방을 변화의 목적으로 초중고 주일학교 교사 남자 선생님께서 함께 잠을 주무셨는데 이 주일학교 남자 교사 선생님이 동성애자였어요. 얘를 선택해가지고 세월마다 계속 선포를 하게 되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성경 2조 동성애자를 보게 됐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은 현재 경기도 지역에 모 지역의 전도사님이신데 곧 목사님이 돼서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심각한 일이죠 사실은. 그분이 아직까지 못 끊었거든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참 이게 이 목사님 곧 됐을 건데 이분은 좀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개를 보면요. 개하고도 동성을 하는 거예요. 개 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개라는 거 하니까 그분이 다른 데서 말씀을 전하시면 양들이 어떤 말씀을 받는 걸까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공개해가지고 그분을 목사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비밀유지 원칙이 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게 참 이게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한국교회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한국교회가 살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에 이런 짓을까 싶어가지고 깊이 이거를 조사에 들어보니까 동성애가 굉장히 무서운 진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이성을 주셨지 절대 동성을 준 적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성에는 2차 성경을 마친 성이 남녀 사이에 매력을 느끼는 게 일반적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오더니 나는 이상하게 초등학생, 여학생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정신병이지 절대 이런 모습이 보편적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의 무서운 게 뭐냐면 동성애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린 꼬마 남자를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자 동성애자들의 성적 판타지가 뭐냐? 초등학생, 남학생 10명, 20명 데리고 2박 3일 자보는 게 꿈인데 이 나쁜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교회 소년부 수련회를 교사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마음속에 예수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성적 욕구를 가지고 교회에 위장 자립하고 있는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자처하는 동성애자가 있다고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거냐 우리 소년부 성교 시킬 때 꼭 남자가 남자한테도 성폭행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상황이 있을 꼭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도움을 청해내라는 것 정도는 가르쳐 줄 수 있다,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볼게요. 차별금지법이 정말 차별을 분리하는 법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재 차별금지법 법 논리를 만든 분이 수명연대 법대교수 홍성훈 교수인데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법평론가 총책임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차별금지법 법 논리를 만든 자리인데 따라서 홍성훈 교수의 인터뷰를 모아서 보면 차별금지법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보시는데 먼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의 혐오 표현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게 전혀 혐오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 혐오라서 차별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를 때는 처벌이 안 되는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처벌이 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니까 차별금지법이 진짜 그 영적인 실체가 뭐냐면 에스더 시대 악한 하만의 법으로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싹 다 감옥에 넣겠다라는 나쁜 전략이 분명히 특별히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 기독교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건데 특별히 이 인터뷰는 문재인 현재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 시절에 TV통에 나오셔서 나는 동성을 반대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평가합니다. 동성을 반대한다라는 말을 저한테는 감옥에 간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하신 것은 기독교인들의 표를 의식한 거짓말이라고 저는 분명히 현재 판단하고 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다음 볼게요. 작년 8월 7일 날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발표하겠다 라는 내용에서 이거를 막으려고 저랑 부산대 기록교 교수님이 과천 법무부 총사 그래서 어디든 사건을 들었어요. 법무부 총사가 뭐하는데요? 검찰청이 법무부 소속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데 가서 머리를 밀고 사건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차별금지법을 국회 입법으로 통과시켰다라는 대통령령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부 시책의 차별금지법을 먼저 정부에서 솔선수범에 정시켰다라는 독소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려고 머리를 삭발식을 한 다음에 당시 8월 초가 서울시가 39도가 넘어갔습니다. 삭발때 40도씩 넘어가는데 과천 법무부 총사한테 머리를 민 다음에 청와대까지 사기를 걸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서 수행을 한 거죠. 그리고 청와대 도착해서 48명이 혈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어려서 볼 때는 국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밀고 피를 뿌리고 3일 동안 죽을 병으로 아스팔트에 걸어왔으면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뭐를 우리에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8월 7일 오전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이 정확히 일제 신사참배 이후 80주년 되는 해였는데 80년 만에 제2의 신사참배인 국가인권기본계획이 통과가 되게 됐고 이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현재 옥죄고 있느냐 다음 보겠습니다. 저처럼 동성애와 에이즈에 명확한 연관성 그리고 동성애 폐해를 말하는 사람들 보신 것처럼 정부가 방송 출연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방송 출연 금지를 정부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자유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독재주의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의 능력을 힘입어 이 차별금지법 독소장을 깨부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동성을 안 하니까 에이즈 안 걸리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삶 주변의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죠. 1년 면역을 굉장히 곁에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진 1년 면역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가 쓴 면역을 내가 고지에 쓰게 되면 내가 에이즈 환자가 된다는 거죠. 비대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시는 동성 에이즈 환자 실제자처럼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과 동성을 발견하면 항문이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피가 24시간 줄줄 나오니까 대를 본 이후에 휴지로 추천을 못하고 꼭 비대를 쓰게 되는데 비대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자에서 총 5분 이상 비대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분 동안 비대 누질에 에이전의 피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곧이어 그 비대 안에서 비대 실체를 누르면 겪는 모든 신선한 에이전의 피 에이즈 바이러스가 직구 분사해서 내분을 때려 맞추게 되는데 일반인은 굉장히 걱정하지 마시고 항문에 치열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치열이 노출된 항문에 간에 에이즈 피 에이즈 바이러스 섞하고 들어가면 에이즈 감염 정도가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저희가 시제는 일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동성애 에이즈라는 분이 단임 부수가 어서 집회를 짓고 에이즈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동성을 하는데 2시간이 안 걸리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되냐면 표시를 보는데 이 남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으로 똘똘똘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너무 큰 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밥 이걸 벗겨보니까 남자 둘이 동성 연애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성이 날리니까 이번은 병실에 다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남자 동성을 두 명이 또 한국성의 동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에 따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밀려고 들어가서 또 모성에 맞는 거죠. 그래서 병원의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이게 제 수준의 착각이었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남자 동성 둘이 저희 병원은 지하 수준이 아니고 야외 수준이라고 했는데
오후 1시 정도는 아스가 밟고 죽은 날인데 보시는 빨간점 하지 않으니까 불과 차와 차사의 주차장까지 20cm가 아니는데 좁은 아스팔트에서 이 남자 동사를 둘이 또 항문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신고를 전해주셔서 지금 남자들 이상한 일을 한다 해가지고 놀란 가족들이 뛰어내려와서 이 동성애자를 모시고 올라오게 되고 제가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은 1970년도에 이미 동성애 성추행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당시 78년도가 약간 인종차별적인 색깔이 있어서 흑인 있는 남녀의 경우는 성적으로 물러나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물러난 흑인 있는 남녀의 경우 빼고 사회 도덕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백인들만 대상으로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성폭선수를 조사했다라고 조사해 보니까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28%가 성폭선수가 1000명 이상입니다. 43%가 500명 이상의 성폭선수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성폭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분명히 동성애는 성중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78년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집에 컴퓨터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직접 집전화로 연락하든지 아니면 편지 쓰려면 손으로 쓴다는 우체국에 가서 우표 붙여 보낼 때 500명, 1000명 이상의 것은 지금 이걸 현대사회로 비추어 보면 이 두 개 주인 1000명 혹은 2000명 이상의 성박선수를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추론이 기본 성박선수가 1000명 혹은 2000명 이상의 걸 본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당연히 에이전자가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동성애를 하면 할수록 에이즈에 근접하는 것이 동성애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리시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검사를 받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이즈 문제 기반은 가까운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갑니다. 여기 검진부 보건소를 가죠. 가서 저 에이즈 검사 왔습니다. 그러면 절대 제 신분증이나 실명을 알려주면 안 되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암호를 정하면 얘를 토끼라고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토끼라고 적고 혈검사를 드린 다음에 꼭 일주일 뒤에 보건소로 전화해서 에이즈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싶고 다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된다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제 에이즈 검사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이 검사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리는 영상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딴 사람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여러분 에이즈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만 이건 치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검사하면 안 되고 암호를 통해 피를 뽑은 다음에 꼭 전화로만 에이즈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적으로 100% 국민 세금을 다 지원할 건 아니라 다음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에이즈 인경검사에 대한 궁금증이 한 남자 동성애자 취재단인데 이분의 고민이 이렇습니다. 내가 안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인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것이고 이 남자의 고민이 뭐냐면 맨 밑에 빨간 줄이죠. 나는 발명밤마다 참여증 시청쪽을 가려는데 만약 보건소 인명검사가 내가 에이즈라고 판명이 되면 보건소 직원이 나를 참여청 목적에 관련은 아니야. 즉 에이즈 관련된 참여청에 못 갈까봐 보건소 가서 인명검사 받는 것이 두렵다는 내용인데 공식 답변이 위치로 달려죠. 답변이 뭐라고 달수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국가도 몰라 보건소 직원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고 마음껏 하고 하시면 된다는 거고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뭘 하든 국가가 이미 제재할 법이 없다. 라는 게 공식 답변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부산의 예술가가 첩이 없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불과 10명 되는 소문이 난다는 소문을 하다가 덜컥 에이즈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의 여성생을 에이즈를 많은 에이즈 새로운 10명 나는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생이 성명에 나선 이유가 집안이 가난해서 용돈 벌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얘가 에이즈에 걸려버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분들이 의문에 사니까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에이즈를 온 게 그 나쁜 어원을 분명히 내가 법의 심판을 해줄게 해가지고 10명 남자 싹 다 부른다. 어차피 스마트폰을 해놓기 때문에 다들 신원 조회가 됐어요. 싹 다 불러가지고 여성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 10명 맞자가 맞다는 것을 막 물어보죠. 여자애는 저 10명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망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의문사가지고 내가 싹 잡는다 해가지고 지금은 에이즈 검사 발달해서 임신 테스트처럼 주간 전방에 검사를 싹 빼고 20분 기다리면 대충 에이즈가 아니다 음성 양성 판명이 딱 될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간 전에 판명이 딱딱딱 된 다음에 20분 기다리면 누가 그 몸인지 밝힐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면 안 된다는 게 된 거예요. 연락이 온 것은 왜 했냐니까 이거를 만약에 경찰이 이 사람들 시행하면 동성애 이거를 시행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 다 들고 보내드니까 연락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여성성을 혼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여성성 경찰이 뭐라고 해요? 국가한테 말하는 내가 이 10명에 다 그냥 병원으로 싹 다 추적할 테니까 그 중에 에이즈 진료 기록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 해가지고 이 여성성을 달려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10명 남자의 그가 병원비로 다 압수고 수색해보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에이즈 기록이 없는 게 원칙이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중생 피해자는 분명했는데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아서 다 무혐의로 석방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여중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억울한 거 누가 풀어줍니까? 그리고 이 여중생을 H절로 만든 그 H 테러범은 오늘 밤 그냥 넘어가겠어요. 또 분명히 또 다른 여중생, 여학생 이런 피해자를 찾아다니겠죠. 매일 밤 벌어지는 이 H 테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LG 시행자가 되는 사람들 수가 매일 밤 15명 이상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동성애 인권의 발목이 잡혀서 정말 여기는 어떤 대책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게 정책이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다음 문제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남성간 행보선박이를 한 것이 동성을 나가고 말씀드리고 가는 것이 가능 한가위라는 질문이었고 정말 맞는 질문이고 남자끼리 항문선박이를 시도하면 대장이 자격을 갖기 때문에 대장에서 대변을 밖으로 밀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100% 대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대변이 확 밀어 나오니까 동성애는 못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대변이 나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샌드위치라는 개발을 시작했는데 샌드위치가 뭐냐면 남자 동성애자들이 모텔이나 호텔에 가면 제일 먼저 간 데가 샤워기입니다. 샤워기로 가면 뭘 하느냐, 샤워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샤워기에 물 나온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러고 이 샤워기에다가 돌리면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수죠. 쇠줄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샤워기 쇠줄을 가만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문에 10cm 이상 확 하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렇게 레슬링을 취한 다음에 수돗물을 틀면 저 수돗물이 장을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장에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을 때 꽉 채운 다음에 저 쇠줄을 빼면 목빗소리 양력대 양력을 100m 단위로 막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에 있는 물이 꽉 차면 그다음부터는 불수의적으로 대변을 밖으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양변이 도장을 못하고 대부분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하고 쏟아내는데 떨어진 대변을 발로 밟아서 하수구를 밀어준다고 하니까 동성애자들에게 아파트를 전세나 어제로 빌려주시면 아파트 욕실에 오히려 생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센주를 단번 반복해야지만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이 동성애자가 자신의 샌드위치 장면을 자랑할 목적으로 사진 찍어서 인터넷 띄운 것을 제가 캡처한 건데 원본 사진은 저 웬만한 박스가 없고 온로출로 다 보여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니까 제가 정신이 막 힘들어서 살짝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원본 사진을 보고 막 충격받았다고 말하면 이 동성애자는 저한테 만약 차별을 금지한다고 그러면 당신 나보고 충격받았다고 해서 사람 차별하는 감옥에 걸려면 제가 감옥에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충격받을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가야 됩니까?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국민의 감정까지 있고 억압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감정이 뭐가 나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충격받을 수 있는 거지 내 감정이 그런 감정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인이 게이라고 수업 다닌 친구가 집에서 방금 보이는 샌드위치가 나가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기가 잘 안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기가 잘 돌아갈까? 라는 친구 오니까 답변이 미처 달렸는데 어떤 친구 답이 달렸냐면 보문의 학교에 돌리면 잘 돌아가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한 중학생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 중학생이 집에서 샌드위치하고 마친 다음에 고무장갑을 벗어 다시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으면 엄마가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고무장갑을 끼고 깎고 거무는 김치 썼는데 그럼 이 아이의 본거를 가족들이 다 집어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가정간에 동성애자 한 명 있으면 동성애 공균이 가정간에 유입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었고 이 아이가 샌드위치하고 집을 나갔다 두 가지를 알수있는 첫 번째 나가자마자 동성애를 하는 아이예요. 만약에 동성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힘든 샌드위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동성을 하는 장소가 호텔이나 모텔처럼 샤워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샤워기가 있는 곳에서 동성을 할 것 같으면 그곳에서 샌드위치를 하지 굳이 엄마의 걸리고까지 가봐면 집에서 이런 이상하게 해놓지 않는데 아마 밤길을 막 헤매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을 얼굴 검색한 다음에 공중 변소에서 만나서 항공성기하고 헤어지는 동기라는 아이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남성과 항공성각이라면 통증 때문에 가는 한가라는 질문 같고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라도 동성애가 못하는 게 정상인데 동성애자들이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되냐면 피스팅이라는 병을 생겨내는데 피스팅이 뭐냐면은 주먹을 쥐고 한 눈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한 눈을 인위적으로 너덜너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남자에 살기 위해서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내 한 눈에 주먹을 집어넣는다 여러분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 추천할 만한 어떤 권장할 만한 가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피스팅 클럽이 있어서 클럽이라는 게 음악 크게 틀어놓고 술 먹고 대마초동의 클럽이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버닝썬이랑 클럽 하다가 대대적으로 얼굴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문화죠. 그런데 미국의 클럽에 가면 술 먹고 대마초동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미국의 피스팅 클럽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바지를 벗긴 다음에 한 눈에 주먹을 집어넣고 하자는 게 미국의 피스팅 클럽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공성에서 어디서 이걸 하느냐? 우리나라는 다음 카페를 이용하고 있어요. 보신 것처럼 피스팅 월드라는 다음 카페를 결성해서 내 한눈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공개적으로 구인방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끝까지 훔쳐서 이거는 내 학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방법이고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저를 피스생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남의 학문에 주먹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먹을 장으로 밀어붙다가 장이 터서 죽기도 하고 널 때보다 더 위험할 때 오히려 뺄 때가 더 위험한데 왜냐하면 뺄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한꺼번에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무조건 이 피스팅을 하긴 해야지만 동성애자로 살 수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죽을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남학문의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은 피스팅이 제일 잘 고집을 찾게 되는데 그분이 맨 밑에 있는 울산의 땡땡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제 시민들이 밝혀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울산 땡땡님은 저 밑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울산에 무슨 호텔 몇 시까지 와라. 그러면 KTX가 울산까지 내려와서 이거를 당한 다음에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을 비슷하다가 자는 한국으로 태어나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이 이것도 그렇지 자기 아들을 서울대 연구대 보내겠다고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얘가 아무리 서울대 연구대를 나도 자는 한국으로 튀어나왔는데 과연 사회생활에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혹시 동성애 성적 요구를 당하지 않은지 잘 분별해서 차단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의 내용인데 우리가 성적 지향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SM 성법, 바통 성법이 이 사람의 성적 지향인데 SM은 센스를 8개 주말로 동성할 때 동성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격별을 성적으로 고문대하지만 만족하는 동성애자를 SM이라고 부릅니다. 서는 서브미션의 주말로 노예그랑 섭이라고 부르고 바통은 남자끼리 동성할 때 여자끼리 바통이라고 합니다. 티토마이 88공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다 노출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정도에 티토마이 88공을 내려가면 이 문제 남자랑 통화할 수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밑에 보면 초보간의 어린 사람이라고 아나다락하기 남자 동성애도 어린 꼬마 남자를 찾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광고 전단지 정보들이 어디서 사진 찍었냐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정보대를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상대로 초는 악마의 것이다. 다음까지 보시는데 이런 광고를 보고 두들겨 맞으면 동성애 당한 자들 육각이었지만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하는 남학생 인기에 물린 거죠. 이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고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해서 내공을 당연히 내가 시킨다. 나는 자신감을 추구했던 친구인데 SM 동성애 공조를 보고 호기심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내가 까짓거 내가 얼마나 몸이 좋은데 까짓거 내가 당해서 내가 남자인데 이런 막연생으로 왔는데 절대 막연사한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걸어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만나니까 팔목에 수갑을 채우는데 까짓거 내가 수갑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이걸 다 시키지 나는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소변 구멍을 노조라고 해요. 노조는 소변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알겠어요? 거기다가 이 쇠젓가락 같은 거를 집어서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도풀이라는 동성애자들이 생각하는 요도를 성공유할 목적으로 쓰는 공을 기구인데 요도풀이 그러면은 미국, 일본의 문단 사회를 통해 무시가 아니라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요도풀이라고 검색하면 이 무시무시한 성공 기구가 단돈 19,000원에 G마케팅 대한민국 대학 인터넷 마켓에 아무런 법도 대대 없이 한류 음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이 소비와 보여서 멀지 않다니까요. 그럼 동성애자는 보신 것처럼 쇠젓가락에 요술을 깎은 거죠. 성공도 요도풀을 하나 19,000원에 G마켓에서 주면서 호주머니 넣기다가 몇백명 몇천명 남학생의 노를 저거 다 쑤시고 다니면 이 기구를 통한 나쁜 세균에 걸려도 상당히 문화가 되는 건데 저 같은 의사가 이런 사실 알았는데 열심히 정책 제안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 기구를 관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먹어먹고 가고 있어요. 오히려 저 같은 의사를 방송 수용 문제를 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국민들은 특히 남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이런 걸로 계속 다녀야지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한번 들어가서 막 수시키지 하니까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고 모르고 또 눈물을 흘려서 제발 시키는 거 다 해드리면 나를 살려달라고 배워나갑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한국성도 온다고 해서 강제로 한국성과 동성애 가고 풀려나면서 내가 경찰에 가서 성폭행당하고 고발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고발을 못했다는 이유고 이유는 이제 빨간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동영상을 찍고 협박을 당했는데 만약에 경찰서 가서 고발하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에 띄워버릴 때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발할 수 있어요? 이런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아까 그런 노란 전단지가 초등학교 20m부터 시작해서 일제히 시대 쫙 붙어있는 것을 당연히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를 비추고 있는 존재하다 보면 제가 그런 광고 전단지를 반대하는 순간 그 티토마니 88공의 성적 지향을 차별했다는 이유를 제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전체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역행하는 데가 차를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동성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면 놀라운 사실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 약값 노후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문자 내용은 뭐냐면 제 주변에 동성애 에이즈 걸린 분이 생겨서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내가 에이즈 알약을 먹어야겠다. 병원을 소개해달라고 말했는데 에이즈는 아직까지도 많지는 없습니다. 다만 에이즈에 걸리면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어느 정도 없애시켜주는 항 바이러스 억제 알약 이런 에이즈 알약을 매일매일 잘 먹으면
30년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억제가 살 수 있는데 3년 제가 처참하게 에이즈를 죽어요. 그래서 30년을 더 살아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거니까 이 약을 잘 드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이 약을 사용하고 나면 병원에 내는 약값 본인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뭐 국립병원인데 이 국립병원이 노숙자 진료병원이고 당신 유형이 약간짜리가 쌉니다. 그래서 여기를 소개해 주려고 이 병원에 에이즈 환자를 처방하는 감염내과 과장님한테 제가 문자를 드린 거죠. 내가 환자분을 의뢰하려고 그러는데 환자가 그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환자가 병원에 대해 매달에 환자의 본인과 얼마입니다라고 물어보니까 환자가 내일 오면 60만 원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즈 환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나오면 그 순간 90% 540만 원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10% 60만 원 병원에 내고 60만 원 병원 연수를 받게 되는데 이 60만 원 병원 연수를 가지고 보건소가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환자 600만 원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이즈 환자를 먹다가 몸이 악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치료비 전액 100% 국민 세금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몸이 아프니까 간병사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간병사 써봐서 아시겠지만 하루 일당이 9만 원입니다. 간병사 일당 때문에 무료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를 간병하는데 간병사 일당이 2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매일 발생하는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에이즈 간병사 일당 따지고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예를 들어서 나 제주도에서 모르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병원에 샌프란시스코로 가겠다. 그러면 매달 왕복 비행값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왕복 비행값 교통비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집에 계시게 되시면 국가가 에이즈 환자님 댁에 계신 동안 2만 달러씩 안 하고 반찬까지 대구로 배달을 시켜준다는 거죠. 제가 의료계 현장에서 봤을 때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주요 집단입니다. 그 어떤 집단도 이런 혜택을 받는 집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의 보훈재단보다도 동성애자 에이즈 어린이들은 훨씬 더 귀한 대접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가 보신 것처럼 에이즈 환자가 총보다 세계 밀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에이즈 천국이니까 동성애 천국이니까 에이즈가 막 늘어날 거 같잖아요. 미국은 오히려 에이즈 환자가 많이 풀고 있어요. 왜 에이즈에 걸리면 약 같은 본인이 내요. 아프리카가 오히려 수요국이니까 에이즈 환자 막 늘어나지만 오히려 아프리카도 매달 풀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대한민국이 에이즈 환자가 총급증한 세계 1위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사회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잘못하고 다루지 않으면 과연 이 민족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데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볼게요.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이 4조를 초과한 척했어요. 작년 2018년도는 물가 상승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의 동성애 문제, 에이즈 문제로 인해 부담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이 8조를 초과했습니다. 이거 8조가 넘는 걸 사회적 비용 부담하겠다는 아는 분들이 몇 명 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사실을 숨기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동성애 에이즈 천국인데 이것 한 가지가 남아서 동성애 단체는 대선 후보로 나선 유력 정치인들이 이거 살자라고 주장하고 그 대선 후보들 여자 정치인들이 이거 살주겠다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기고 시점이라 제가 굉장히 고민이 깊은데 이게 뭐냐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뭐냐면 남자나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고가의 성전환 수술과 고가의 여성 수술을 중립하게 만든 사람들인데 이 성전환 수술이 간단히 생각하시면 성형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신을 다 여자들을 다 고쳐버리는 거죠. 성형수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쌍꺼풀 하나 하려도 압구정동에 가면 좋은 유명한 데가 비싸고 어디 가면 싸고 이런 것처럼 성전환 수술도 성형외과에 속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잘하려면 1억이 넘어가는 걸 보시면 돼요. 1억이 넘어간다고. 그런데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그 이후에 주기까지 맞아야 되는 고가의 여성공수학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현재 경기지사인 이재명 지사님은 몇 년 전에 있었던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공약 내용이 뭐냐면 전국 관공서 직원, 관공서 직원과 공무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은행 직원, 즉 전국 관공서 직원과 은행 직원의 30% 이상을 성소수자로 치명하겠다라는 대통령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다라는 판결을 보도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 우간다가 보신 것처럼 에이즈 환자 수가 4%까지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무세벨리라는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면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보건 정책을 펴면서 이렇게 3%까지 떨어지게 했는데 무세벨리 대통령의 특별히 동성애 처벌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간다는 우리나라처럼 동성애 자유국가가 아니고 동성애가 걸리면 감옥에 들어가니까 동성애를 무서워 동성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0%의 에이즈에서 3%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동성애라는 책을 주장하기를 꼭 동성애라고 에이즈 걸리는 게 아니고 콘돔만 잘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콘돔의 실효율이 보시는 것처럼 15%입니다. 콘돔만으로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 부동성점이 주인공인 젊은 여성이 콘돔만으로 에이즈 성병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로 사실을 믿고 활동을 하다가 일생일대의 고난을 맞이한 한 여성의 수제사인데 이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성매매부터 취직을 2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일하면서 손님들한테 주기 사기로 콘돔을 잘 사용을 시켜요. 왜냐하면 콘돔 없이 하면 자기 큰 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콘돔을 주기 사기로 잘 사용시켰는데 2년 만에 업소 생활을 청산하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온갖 병을 다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콘돔만으로 에이즈나 성병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를 결혼하느냐 그런데라고 말하지만 이게 사실과 정반대 얘기라는 거죠. 이 공지사는 동성애자 입원율에 성소자 입원율에 공지사를 흡착하는데 호모포비아 그들로 누구인가 혐오세력 주를 지존하고 있어요. 호모포비아 혐오세력이 누구냐? 트러스 설명드리면 2017년도 다윗 공지사 게시판에 올해의 혐오인물 3방이라고 해서 동성애자 주적 3명을 책생부를 떼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저의 연합석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보지만 제가 동성애 도로 쳐주냐 저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 강의 주제는 동성애 실제 모습과 동성애나 에이즈 걸리면 국가가 국민 세금을 부담한다. 라는 지극히 사실만을 말하는데 이런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동성애 주적 3명 살생부로 들어가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동성애 혐오 인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신 것처럼 혐오 세력 주를 주장하고 있어서 저 같은 사람 주장하는 생태를 국민하고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조금씩 있겠죠.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제 핸드폰은 테러 문자가 오는데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를 출신명을 들어도 저를 성폭행하게 이런 문자를 보내요. 저는 그런 문자를 봐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요를 뒷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70년 할아버지인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아버님만 해도 테러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하면은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고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을 보여주겠다. 동성애 알리는 거, 설명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조용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노련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70년 할아버지신데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문자를 받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은혜가 나셨겠냐고. 그런데 결국에 저희 아버지가 애가 셋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막 애를 초초초들이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하던 가운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를 외국으로 보내라고 주셔가지고 지금 외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결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외국에 나오면요. 물론 이제 아빠가 애들이랑 잘 같이 육신적으로 지내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요. 한국 기독교가 저는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년 만에 데뷔기를 맞이했어요. 100년 만에. 이걸 우리가 만약에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참여를 통과되면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 되니까요. 여러분 신상참배를 하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처럼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는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게 되게 생겼는데 내가 진짜 우리 애들 태어난다면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여기서 한번 기도하고 싸워서 이겨서 순전한 기독교를 물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 때에서 끝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00년 전에 신학상배 시대를 평가할 때 그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 왔다 혹은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를 많이 했다 절대 그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100년 전 기독교 평가를 뭘 평가합니까? 신학상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당한 길을 간 주기철 목사님의 반면에 섰는지 아니면 신학상배를 찬성하고 동조한 수많은 허다한 길에 섰는지 그걸 판단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볼게요. 100년 뒤 기독교가 지금 2010년, 20년을 평가하지 뭘 평가할까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컸다. 그 교회가 봉사 구제를 엄청나게 절대 안 되니까요. 차별 문제에 맞서 싸우는지 아니면 그냥 반복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냥 눈치 보고 해서 그 두 개를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역사를 판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쓰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애들한테 진짜 한번 우리 후손들한테 제 후손이 계속 나오면서 걔네들이 100년 뒤에 야 우리 100년 뒤에 우리 조상이 영안서였다. 그 사람은 차별 문제에 맞서서 싸운 사람이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시 내가 자식한테 잘해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결정이 좋은 것이다. 나는 청약을 완성한 2명의 프랑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션입니다. 홍석철 씨하고 많이 닮았죠. 그럼 이분이 동성애자 아니고 결국 에이즈가 걸려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유직도 못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성애 좋은 것이다. 나는 청약을 완성한 알투스라는 프랑크 박사인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고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묶여놔주는 살인범이었어요. 그리고 정신질환 환자였어요. 즉 동성애 오mon천을 만든 철학자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탄생하는데 좀 먼 양반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 존 머니가 당시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이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기술을 개발했지만 환자를 못 잡고 있다가 저 데이비드 알버라는 귀여운 꼬마 아이가 쌍둥이를 수술하는데 2살 때 이 아이의 포경수를 부모님이 시켰는데 2살 애기 고추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의사님이 잘라서 잘못하다가 이게 고추까지 같이 잘라버려요. 그럼 이 아이가 포경수 후에 고추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뉴스를 듣고 존 머니가 이제 찾아가서 우리 병원에 성전환 수술 개발했으니까 당신 아직 딱 맞는다 경우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차피 고추가 없으니까 여자를 바꿔버린다 2살 때. 그래서 이 아이 성장 과정을 준 머니가 계속 개입해서 이 아이 때문에 트랜스젠더 라는 말을 만들게 되고 트랜스젠더를 성전환수를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사상을 전 세계에 확산을 시켰는데 주인공인 데이비드 알버는 성인이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존 머니는 악마 같은 사람이다라고 발표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회견이 깜짝 놀라가지고 존 머니가 지금까지 굉장히 돌봐주고 당시에는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생겼는데 뭐가 나쁘냐고 물어보니까 이 데이비드 알버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수술받는 여자 꼬마였을 때 하루는 존 머니가 이 집을 찾아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여자로 태어나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포르노를 틀어주고 남자 꼬마를 데리고 와서 둘이 따라하는 숨쉬기를 시켰어요. 그럼 이 아이는 여자 역할을 했고 남자 역할을 누가 했냐? 데이비드 알버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드 브라이어를 시켰다는 거죠. 토끼끼리 손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너무 어렸을 때 뭔지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했었는데 성장 이슈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서 그 충격을 입으면서 이 데이비드 알버는 39살 됐는데 총으로 머릿속을 자살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30대 남자 같은 형 데이비드 브라이어는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먹고 자살할 거예요.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아들 둘이 죽은 것은 존 머니 악마 죽일 수 있는 죽었다라고 발표했지만 그래봐야 죽은 아들이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 언론들은 트랜스젠더가 좋은 것으로만 얘기하고 있고 트랜스젠더라는 단어가 탄생을 된 이 불쌍한 죽음을 맞아 데이비드 알버에게는 어디 가서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국회 교육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한국 육국가인데 저 무식 육각교 교육과 동성애 사이트 기호예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간 동성애자들이 군대 안에서 항문성별 대상을 이렇게 찾고 있다는 거죠. 15사단 동성애 나와 클릭하면 다음 보겠습니다. 엉덩이 한번 다 보고 나랑 군대 안에 동성애자라고 공개 공고를 내보내서 내보다 박수 대가칠 거예요. 원래 사진은 항문 엉덩이가 100% 올로주로 다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군대를 믿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좀 문제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심지어 내부관에서 둘이 동성했다는 것을 잘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저 내부관 박수도 제가 친 거고 저거 댓글 보면 얘 얼굴 다 나오고요. 뭐 하는지 올려주러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주대고 이렇게 되겠어 이래가지고 다음 보겠습니다. 초급간부도 다음 보겠습니다. 장교도 다음, 부사관도 다음, 삼성장 운전병도 다음, 사령부도 다음. 동성애라고 애를 쓰는데 심지어 밀리터리 개입 파티를 들고 있어요. 밀리터리 개입 파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군대 내 군인 동성애가 성파티예요. 그런데 군대 내 군인 동성애가 성파티가 벌어지려면 대한민국 군대가 한강에 오면서 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오는 곳은 군대 내 군인 동성애 성파티라는 밑에 보시면 공동 추천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5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의정활동 얼마나 이것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런데 이 5명 의원님 중에 제일 정치 영향이 컸던 분이 얼마 전에 자살해서 노회찬 의원이에요. 보이죠? 노회찬 의원님. 다음 보겠습니다. 구정 90조 이게 뭐냐면은 군대 안에서 남자분이 둘이 항문성별 동성애가 걸리면 처벌이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군대 안에서 남자분이 여자분이 성관계를 당연히 처벌받아요. 그리고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것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정 90조 6이 동성애 일부를 침해한다고 해서 이것을 폐쇄된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10분이 이 법의 폐쇄를 국회에 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구정부 90조 없애라 라고 이 폐쇄안이 나오자마자 거기다 대법을 해줘서 힘을 도와주는 단체가 원입니까? 무슨 거죠? 노동자들에서 이제 노동자를 뭐 하냐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단체예요. 이 친구들은 숨어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떳떳하게 우리는 공산주의 단체라고 표방을 하고 공산주의 기관 자체를 발행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사상이 자유였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자유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볼까요? 구정부 90조가 무너지게 되고 대한민국 군대 안에 동성애 이것이 익숙하게 벌어지게 되면 과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의 돼지 3부자 중에 막내돼지가 제일 좋아하겠죠. 북한의 막내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대한민국 공산주의자 이렇게 얼굴 가려놓고 활동을 해주고 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 뜻은 여러분들이 각자 의미시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 사람들 맞은편에서 누군가는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대한민국과 조국의 미래가 이 사람들 손에 끌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대다수를 침묵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고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폐차를 내고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오는 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한국교회를 끌고 가는 거 원하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1인 시간 건데 특별히 언제 거냐면 서울광장 서울축제, 서울광장 서울교육제가 벌어질 때 제가 기도를 해서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내가 발해야 되는데
메시지 달라고 하니까 돌아와 기다리게 기원을 받는 거. 이게 뭐냐면 그 안에서 온갖 아까 보는 것처럼 음란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주신 음성이 뭐냐?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가지고 만약 주가 올 안에 들어와서 둘이서 될까요?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광장을 동성애 내에서 서울시청을 배경으로 찍은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건 월간 조선에 나라주의 운명의 마음으로 동성애에 있어서 먹겠다. 라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이런 기사를 실으면 누가 볼까 싶지만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월간수 인기 기사 1위가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KBS 아홉수에 A씨가 좀 대책이 없는가 라는 인터뷰 기사가 나갔었는데 이것 그냥 저희 반에 갑작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고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살면요. 인생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 다 같이 망하니까 다 같이 망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살면 어떻게 되냐. 정말 우리가 사사기 때 하나님의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주제로 말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 기도해본 결과가 그겁니다. 뭔가 한국에 어떤 부분이 이 하나님 말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미디안 족속을 들어주는 것처럼 성숙사를 통해서 한국을 지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 영적 회복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나갔다가 괜히 이거 뭐 공격당하고 이거 뭐 아유 이거 뭐 내가 좀 조용히 내가 이거 사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못 이기면요 결국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압제하는 것처럼 우리 다 털리고 다 죽게 되게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확 일어나고 하나님 매우 축복하지만 회복시나는요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이길 줄을 믿습니다. 이라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차별표를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휘전행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장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김원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한 시간 맞춰 했는데 질문 받아도 돼요? 문제 부탁드려요. 예. 그러면 지금 현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 일부 직전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시하는 목표가 되고 정부 시책을 찾으면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 국회 입법이 되면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방송 출연을 못해도 여기서 말하는 건 자유거든요. 그런데 차별을 통과되는 순간 여기서 말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중에 동성애 반대하는 거 손을 들어보세요. 그럼 가리키나라면 저랑 여러분들은 싹 다 감옥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동성애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낸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재라는 거죠, 독재.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 사회가 독재로 바뀌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건데 이미 이제 정부의 바다에 있는 것은 동성애 반대하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민간 영역까지는 아직 법으로는 통과 안 되기 때문에 자유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진행이 돼서 또 국회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이제 감옥 가는 거죠. 남은 욕이 나고 욕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편을 줄까요? 이거 간단해요. 동성애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표가 나와요. 그런데 한국 대법원에 몇 표가 나오면 아까 국가 이번 대법원에 통과가 되니까 청원을 받았어요. 야, 한국 대법원 다 뭐 우리가 반대적으로 했잖아. 몇만 표 받았을까요? 동성애자 60만 표가 나오는데 우리는 청와대 청원 넣어보니까 20만 명 넘어가야지 답변을 줄 수 있거든요. 몇 명 모았을까요? 1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이 발표를 당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정치집회에서는 여기 60만 표 나오고 10만 표 나오는데 후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 시도에서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뭐 나쁜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당연한 거 하자는 건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고 근데 이런 진짜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일 할 때 최소 우리가 60만 표의 두 배수인 120만 표가 결정하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설명하는 거 특히 이제 우리 행사를 선거에서도 열심히 설명을 하시니까 하자고 그럴 때 귀찮게 한 번씩 해주시고 민주주의가 뭡니까? 1인 1표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1인 1표가 모아서 많은 쪽 무조건 이기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여러분 메시지에서 듣는 이상 설명 안 하는 사람 없어. 이거 알고 설명 안 하는 사람 없고 모르니까 못하는 걸 사용하는데 꼭 여러분 이거 PPT 가지고 강의하시고 난 이게 좀 안 된다. 그러면요 연관성이 좀 인터넷 검색하셔서 제 강의가 쭉 떠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보셔가지고 조회수 많고 좀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 그거를 톡으로 설명을 가지시고 확 뿌리시면요
100개 뿌리면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그 중에 응답하는 사람이 또 막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이 방학부터 우리가 다지고 올라가면요. 저는 틀림없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위기가 앞으로 오네요. 오늘 제일. 왜냐면 여기 정기법이라는 거는요. 이 파워 자체가 틀린 거 있거든요. 정기법은요. 특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소한의 정치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정기법의 힘을 우리가 막아낼 정도로 한국기독교가 힘이 있느냐. 물론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방법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이 이슈를 확산시켜서 뭔가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아무리 국회의원이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면 국회의원들이 강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밑바닥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것을 하는 게 제일 빠른 데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나마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나마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예, 하여튼 기도님께서 부탁을 드리겠고 저는 이제 사실 저도 감사하죠. 하나님 써주시는 감사한 거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저보다 훨씬 잘 훌륭한 사람이 500명 있었는데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501번째 제일 별보정서 같은 것도 쓴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저는요 대거라고 믿어요 분명히. 저는 이제 패배 중에 없어요. 대거라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 했을 거라고 믿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고 그런데 걱정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고 다니엘을 사자고 해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지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해가지고 거기 풀려난 것처럼 하여튼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 해결되고 풀려나야 되는 거니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계속 교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길래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단 이 메시지 들으면요 다들 이렇게 깨달으시거든요. 놀랐으니까 이제 누가 싶어 보면 많이 깨어나는데 약간 이제 대형교회 얘기를 송교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대형교회들이 잠잠하냐 이 얘기랑 맥이 달린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예를 들면 대형교회 하나 아이고 해서 팍 나오면 아이고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유명 목사님들이 좀 연세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쏙 나와가지고 진짜 저 같은 사람 별 적이 없고 진짜 이렇게 유명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한 명만 팍 나가면 될것 같지 않더라고요. 별명 사람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안 되냐 이런 질문이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이제 다 주수도 이거 답이 안 해주시는데 작년에 7월달에 서울권에 서울권에 한다 보니까 반대편 관계 가서 대한민국이야. 거기서 한국교육계 담화에 우리 동성애 반대한다는 걸 보여주자 해가지고 전국 대학교에 다 공문을 드리고 전화도 드려서 우리 여기서 이제 모여야 된다. 우리 모이는데 1000명 모이면 우리 망하는 거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는 한국교육에 가면 1000명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 있잖아요. 최소 10,000명을 모여야 되는 거 해가지고 인원동원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대학교의 99.9%가 다 거절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질문이랑 매개를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랬냐? 이유가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동성애 반대운동하는 성도들 인원동원에서 보내면 대통령한테 시켜서 교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어떤 걸 답이 똑같이 읽었어요. 뭘 느꼈냐면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아니면 대통령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입을 걸어 고백하게 하는 시대를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서 괴롭혀도 3년 못 괴롭히고 하나님 내 영혼을 잡으신 분인데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고 아하수령이 잘못된 법을 펼치려고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어 나가가지고 바꿨어요. 근데 우리도 죽으면 죽어 나가가지고 이거 잘못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너무 이걸 막 아주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막 그 이유 때문에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뭐 인간의 연약함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못하시겠다는 걸 억지로 끊을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막 보내면요. 대형교회 담임목사님들은 쉽게 말하면 혹시 뭐지 기스나는 형사를 하고 나서도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목사님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맨날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안 하냐고 막 하면요. 목사님도 더 이상 견딜 재능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막 보내서 그게 큰 교회 많잖아요. 막 보내서 성도들한테 그래가지고 막 강해지고 이거 알리라고 그러고 그냥 막 부역 모임도 알리라고 그러고 이 밑에서도 이 불이 붙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신 있으시면 특별한 거 없으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